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10선에서 코스닥은 750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코스피 7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불안합니다. 어제 1144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차별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0.2% 상승하면서 221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반도체주 좀 빠집니다. 삼성전자 0.2% 하락하면서 46,00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 증권사들의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하락할 전망이나 분기 저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또 향후 수요 회복의 강도에 따라서 실적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 내놓았는데요. 미래 에셋 투자는 목표 주가를 56,000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어제 1%대 하락세에 나왔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하는데요. 지난주 급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들 매물들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77,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28,0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들 4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이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면서 투자 의견을 여전히 매수로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못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39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8거래 외국인들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 자동차의 형식 승인을 내줬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승세 나오고요.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8거래 연속 기관들 매수세 나옵니다. 증권사들은 일공장 가동이 빠르게 재개되면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 23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0.7% 상승세 나오고요. 19만 7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27만 7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생활건강 오늘 2%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이제 142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는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기관들 4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올해 19%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오늘 0.89%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22만 1,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지주와 삼성물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네이버 SK텔레콤은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SK는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7만 3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6% 상승하면서 753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나왔습니다. 2%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9,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NM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는데요. 1,000원 빠진 23만 원대에서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는 1% 가깝게 빠집니다. 64,000원대 이탈하고 63,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0.67% 상승하면서 59,7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다시 6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0.8% 상승하면서 8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 메디톡스가 60만 원 선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59만 7,9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주가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0.4% 하락하면서 9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0.4% 상승세 나옵니다. 18만 2,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어제 1%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0.35%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58,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화장품 업종 중에서 애경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이제 순환매가 전체 종목으로 좀 짧게씩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지금 아직 이제 화장품에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조만간에 화장품의 순환매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산업 하면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회사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 생활용품으로서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애경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트리오라든가 뭐 캐라시스, 2080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애경산업이죠. 근데 이런 그 애경산업이 최근에 AG20 이 브랜드를 2012년도에 출시를 했죠. 출시하자마자 뭐 홈쇼핑에서 연일 뭐 지금까지 대박 행진을 내고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회사로서도 변모하는 데를 성공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견미리 팩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나영을 새로운 AG20의 새 모델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거에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중국 시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죠. 그 어떤 감세 조치를 뭐 51조 이상을 지난 그 3일날 발표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 증치세 인하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준율이라든가 이자율, 뭐 카드를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중국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발을 거서붙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러한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어떤 화장품의 어떤 판매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한 1.9%에 그치던 이런 성장률 소매 판매가 2월 달에 한 8.9% 이상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또 전년 동기에 대비 한 12.5% 정도 증가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서서히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가장 애를 먹었던 게 사드로 인한 그 한한령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웠었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해소되고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좀 더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화장품에 대한 기대는 다시 한번 크게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감지, 이런 화장품으로서는 가장 크게 호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러면은 애경 산업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AG20를 통해서 중국 시장의 안착이 거의 이제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지난 그 광군제에서 비비크림 분야에서 뭐 1위를 하는 이런 양상도 역시 이제 애경 산업이 했기 때문에 단일 모델로서는 약간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단일 모델로서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아주 크게 잡고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이런 양상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의 애경 산업의 흐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뭐 약간의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잠깐 주식을 주춤했는데 그렇지만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해도 다른 회사가 틀리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이어짐의 흐름이 역시 주가로 화답할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도 뭐 한 두 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한 단계 분명히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시초가 매수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혜민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5일에 주셨던 판타지오가 25%의 수익률 넘으면서요. 약 4거래일 만에 벌써 목표가 터치했고요. 4월 2일에 주셨던 RFHIC 0.87%, 그리고 4월 2일에 주셨던 NGS 테크놀로지 벌써 11%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주셨던 잉크로스는 10% 이상의 수익률, 3월 26일에 주셨던 퍼시엘은 8.07%, 그리고 3월 26일에 주셨던 한네트는 30% 이상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강성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2일에는 이 데일리 블록체인을 추천해 주셨는데 1.67%, 그리고 4월 2일에 주셨던 모트렉스 벌써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월 26일에 주셨던 DNF도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CIS는 3.68%, 푸른기술은 5.63%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혜민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일단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5위에 판타지오, 4위에는 한네트, 3위에는 뉴트리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하츠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85%가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성환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인디F 8.13%, 4위에는 DNF 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3위에는 비덴트, 2위에는 아미노로족스, 그리고 1위에는 휴비츠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15% 넘겼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인데요. 8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한세실업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44%. 7위에는 반정희 소장의 에치리프로 53%. 6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53%.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이즈미디어 54%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55% 넘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는 3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바이오 65%, 2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75%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1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85% 넘었습니다. 네, 4월 9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21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5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오늘 투자 심리에도 또 어떤 영향 줄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증시 흐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0.1% 약보합권,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LG화학이 현재 강세로 출발을 합니다. 1.56% 상승하면서 38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발 이 호재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2만 5,500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이 2%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이제 19만 9,50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20만 원 밑에서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 측에서 이번 1분기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포스코는 0.54% 하락하면서 2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7% 상승하면서 34만 8천 원 선에서, 그리고 LG 생활건강 오늘 0.78% 상승하면서 여전히 140만 원대 지켜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차와 함께 빠집니다. 0.89% 하락하면서 22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바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0.01% 하락하면서 221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0.2% 상승하면서 75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재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대부분 잘 갑니다. 0.87% 상승하면서 6만 9,900원대까지 올랐고요. 7만 원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CJ ENM 0.48% 하락하면서 23만 원 선 이제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신라제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바이로메드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현재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오늘 강합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HLB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고 메디톡스 7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60만 원대 이탈했던 메디톡스 오늘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59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오늘 0.3%의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9만 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만 셀트리온 제약 잘 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5만 8,4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5만 7천원대에서 8천원대까지 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께서 이 한네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3월 26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현재 수익률이 30%가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추천해드렸던 한네트가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의 점의 현금 자동 지급기 CD 그리고 키오스크 사업 영위하는 업체라고 제가 안내해드리면서 추천해드렸던 한네트가 열심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무인 결제기 키오스크 사업과 이 매출 확대와 그리고 최저임금 개편안 등 그리고 내년도 안에 최저임금 심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인 결제기기 이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린 바 있겠습니다. 이 최근 인건비 문제로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차원과 함께 이 비대면 접촉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키오스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는 키오스크 렌탈 서비스를 때문인데 대형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영업자 분들께서도 이 한 달 최저임금에 비해서 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5일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서 이 탄력 근로로 최저임금 등 그리고 쟁점 법안 경우가 여야 간의 이견이 4월로 올라봤을 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합의 난항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특히 어제는 이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화폐 단위 변경 이 발언에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 한네트의 기관과 이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오랜 행보를 보인 만큼 제가 추천해 당시에도 급격한 상황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당시 이후에서도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다시 오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으면서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넘어간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2차 목표가는 이 4,500원으로 잡아드리고 익절가는 3,600원을 상향해서 다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5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팀장님께서 DNF를 3월 26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9,600원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DNF 같은 경우 차세대 반도체 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DNF 같은 경우 현재 주가야말로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데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인해 삼성전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반도체 섹터가 좀 약세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서는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손실이 컸거든요. 그러한 원인들이 부정적인 이슈들이 해소가 되었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예측했던 목표가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한 9,870원을 새로운 목표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추천주로 드릴 종목은 첫 번째 종목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신성ENG 계열의 벤처 캐피탈 업체인데요.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제2의 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 등에 따른 수혜 가능성과 그리고 주요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따른 모멘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는 1996년에 중소벤처 기업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이 중소창업기업에 따른 이 투자 지원과 그리고 창업투자 이제 조합의 결성 또 관리 그리고 성장 지원을 위한 이 경영지도 등을 이제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높아서 투자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가적인 이제 안목을 이제 바라보고 또 발굴하여 지분 참여를 중심으로 장기 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 및 또 기술 지도로 또 부가가치를 높여 높은 투자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금융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128.27억을 이제 기록하고 또 전년 대비 이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같은 기간 이제 매출액과 순이익을 121%, 194%를 증가한 이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제2차 붐 확산 이제 전략에서 4년간 12조 원의 규모를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 스타트업 이제 특히 유니콘 기업을 이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을 이제 전용 펀드를 조성해서 22조억 원의 약간 규모의 국내 벤처 펀드 이제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책적 지원에 이제 힘입어서 벤처 캐피털 이제 시장 전체 규모는 현재 이제 24조 원 이제 4원으로 이제 2022년까지 35조에서 약 4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수혜에 반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또한 이 최근 300만 원대까지 이제 떨어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600만 원대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주요 이 가상화폐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뭐 업비트를 운영한 두나무의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또 가상화폐 반등세가 지속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 이제 기대감들로 동사는 최근 거래량이 이제 많이 들어온 상태이고 그리고 1년이 넘는 주가 하락세가 이제 멈추고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추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4,2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4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강전자입니다. 이 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생산 업체로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잡았을 때 실리콘 이제 애벌란시 포토다이오드 이제를 국산화 이제 소식에 따른 이제 실적 성장 가능성과 또 삼성그룹의 이제 미세먼지 이제 저감 마스터 플랜 수혜 기대감을 둘 수 있겠습니다. 이 강전자 같은 경우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84년 이제 설립되어서 이 1996년에 코스피에 이제 상장된 트랜지스터, 포토센서, 또 LED 등 반도체 이제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2010년 이제 한국 고덴시와 나리지온을 이제 흡수 합병하며 통합 강전자를 출범하였고 그리고 대략 이제 매출 비중은 내수 30%, 또 수출은 70%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제품별로 이제 보면 트랜지스터가 약 36%, 또 포토센서가 44%, 또 LED 등에서 18% 정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이제 고속 스윙칩 낮은 이제 포화 이제 전압 특징을 가져 주로 이제 휴대폰 또 가전 제품 및 이제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으면서 이 강센서 사업은 자체 칩 개발부터 그리고 제품 생산까지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사 소재지인 이제 전북산 및 중국의 이제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는 뿐만 아니라 또 한국, 또 일본, 또 싱가포르, 대만 등 이 미국 등까지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는 최근 실리콘 이제 애벌란시 포토 다이오드의 이제 국산화를 한 모습과 그리고 실리콘 이제 전략 소자 IT, 또 가전, 전기차,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의 이 부각 때문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경우 같은 경우 기존 실리콘 이제 전력 반도체 기술적 그리고 사업적 한계에서 탈피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동사의 주가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 플랜을 이제 세운다는 소식을 이제 통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는 기술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동사는 사실상 이제 업계 최초로 이제 초미세먼지 측정 관련 특허와 그리고 노하우를 좀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강전자 같은 관련 센서 부품을 삼성과 또 LG 또 주요 협력사 등의 공기청정기를 납품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협력사들의 공기청정기에도 대부분 이제 강전자의 센서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기간에 이제 매수세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올해 들어 반등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3,000원 부분 이 저항 매물대만 좀 소화해낸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450원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안과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 이제 성장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모습을 좀 붙일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기계, 전자, 컴퓨터 기반의 이제 강학 기술로 이제 검안 기기 그리고 안과용 진단기, 산업용 이제 검사 기기 등을 이제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의 이제 꾸준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장비들은 주로 안경원에서 또 수요가 발생하는 검안기나 또 렌즈 가공기, 렌즈 미터, 리플렉터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동사는 올해 신제품 출시로 성장 모멘텀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이 동사의 이제 진단기기 제품 라인업을 이제 슬릿 램프, 토노메타 그리고 망막단 이제 단층 진단기 등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중에 지난해 새로 출시된 이 망막 단층 진단기가 매출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18년 이제 망막 단층 진단기에 이 해외 매출을 하반기부터 발생해서 한 51억 원을 이제 매출을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는 100억 원으로 이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에는 상해 이제 휴비츠에서 출시된 비전 스크리너가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추가로 이제 영업 인력 이제 확충 및 그리고 지역 대리점 확장으로 인해 이 더욱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이제 전개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더해 사업 영역 이제 다각화를 통해서 산업용 강학 단층 검사 장비를 개발한 상태인데 이 강학 단층 이제 검사 장비는 의료기기에서만 사용되던 단층 촬영 기술을 산업용으로 확대시켜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 또한 이제 다층 구조의 이제 IT 제품을 대한 이제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서 이 현재 글로벌 OLED 패널 업체들과 함께 이 장비 스펙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생산 라인의 이제 투입이 이제 승인된다면 이제 동사는 큰 폭으로 시장 성장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동사의 주가는 당장 강력한 모멘텀은 이제 부재하지만 신제품 출시와 그리고 사업 영역 확대 이제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이 글로벌 경쟁사 평균치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을 이제 동반한 반등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업 가치에 해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광전자 그리고 휴비츠까지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강성환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며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월 초반이고 다수 이슈들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계속해서 주의를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4월 8일 북한 행보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4월 달은 화폐 개혁 관련 주식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북한 행보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화폐 개혁과 방산 관련 가치줄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풍산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업체로서 주 사업은 이제 철강, 금속 관련 사업을 하지만 탄약류 제조로 판매하는 방산업체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신동 사업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소전, 동합 금관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산이 제조 판매하는 금속 제품은 이제 기초산업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산업용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매출은 IT, 반도체, 자동차, 건설 등 연계 산업의 경기 변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테마로만 엮인 게 아니라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많이 크거든요. 방산 관련 매출이. 그래서 이게 단지 테마로 엮인 게 아니라 실적과도 진짜 연관이 있는 기업이어서 선택한 이유도 있고, 또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제 시총은 8,500억 정도 되고 외국인 지분율이 13%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인 매수세가 상승하고 주도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PS, EPS 매일 계속 상승하고 있고, EPS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줄어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증시의 상황과 기업의 성장성, 테마 모든 면에서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승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 보유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종목이지 단순히 방산 테마로 인한 급등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가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며 우상을 향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4만 원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단기적 시점으로 보아도 방산 테마로 인한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 중장기적 어느 시점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2,200원, 손절가는 28,15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프리엠스입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 장비용 전장품과 자동 제어 기기 제조 및 판매업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외환 관련 이익이 증가하면서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증가하고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화폐 개혁과 테마와 맞물리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공과금 수납기와 CD기를 제조하여 화폐 개혁 시 ATM 교체 수요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종목 역시 테마로 엮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를 갖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치 관련해서 이재명 테마주로도 엮인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중국 자본에 받는 기업이기도 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긴장감이 계속 완화되며 이슈가 긍정적으로 타결된다면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한 종목이고 대선 테마로도 충분하고 화폐 개혁으로 인한 급등도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BPS가 7,800원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PBR도 0.8로 굉장히 낮습니다. PER 같은 경우 전년 대비 무려 30이나 감소하고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1%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종목 자체가 단순히 테마와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과 선장성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달리는 도중에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어 가고 있고 정고점과 가까워지고 있으며 저항선을 계속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6,750원대를 돌파하여 상승세를 달린다면 새로운 정고점이 갱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단기적 급등 모멘텀이 충분하고 중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된 가치주라 판단되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6,17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로지시스입니다. 이 종목이 하는 사업은 전산 장비 유지 보수 용역, 정상 장비 판매 같은 대행 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이제 내년 이후 무인 경비 서비스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으로 업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유지 보수하는 회사이기도 하며 전기차 관련주, 화폐 개혁 관련주이며 앞서 말한 종목과 같이 이재명 관련주로도 엮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본적 분석상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EPS, BPS, PER 모든 부분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완료하였고요. 이 종목은 4차 산업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인데 현재 한국 사회가 서서히 4차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지금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같은 분야들이 서서히 빛을 보며 더욱더 큰 이익을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별로 이 기업 같은 경우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해왔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자체 수주 등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유리한 형태로 나아지고 있고
원가 경쟁력을 통해 사업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총이 다소 걸리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65%에 육박하고 있어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유동 주식 수가 적어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정말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를 그리며 추세를 전환시켰고 추후 이 상승이 단기적 상승인지 장기적 추세를 만들어가는 신호탄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4월 8일 급등은 중기 추세 전환의 신호탄으로 보이며 추후 종목이 가진 이슈와 테마로도 다시금 급등이 가능하며 내재 가치성으로도 충분히 점진적으로 상승할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340원, 손절가는 2,720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기아차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금융투자 측에서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어제부터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난 상황입니다. 안혜미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 이제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율을 이제 보였다면서 현재는 좀 약세를 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이제 만들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표 차종으로는 이제 흔히 알 수 있었던 뭐 K3나 K3부터 뭐 K9까지 K 시리즈를 비롯해 뭐 스포티지, 뭐 소렌토, 카니발 등의 이제 라인업을 보여준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제 대차그룹 회사의 자회사로 이제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면서 이 1944년 설립하여서 미국이나 또 국내, 슬로바키아 또 공장의 생산을 모두 합하며 연간 230만 대의 규모를 가지면서 이 순이익 증가율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기아차 매출 호조의 이제 원인은 뭐 K3나 K9 등의 신차들을 내수해서 이 판매 호조를 기록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소렌토나 뭐 카니발 그리고 이제 RV 뭐 차종 중심으로 믹스 개선이 이제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 상반기 RV 이제 비중이 이제 41%를 통해서 전년 대비 22.5%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주식 이제 시장에서 이 상장된 자동차주 가운데 지난해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1위 기업을 이제 기아차라고 조사되면서 이 기아차 1분기 이제 전차 판매량 가운데 SUV 비중도 또 53.8%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하면서 이 주가는 고점에 있는 만큼을 고려해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입니다. 정부 측에서 2021년까지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재 모나미가 수혜주로 꼽히면서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성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나미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볼펜으로 조금 유명한데 코스피에 상장된 문구 업체입니다. 현재 모나미의 주가가 5%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당정청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에는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모나미는 이제 필기구 제조 유통기업으로 무상교육 지원 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앞서 말한 종목들과 다른 점이 이슈와 테마로 엮이긴 하지만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향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갈지는 모르고 모나미란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 아직 아니라서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은 가능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보유는 아직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인데요. 어제 정용진 부회장이 14만 주를 매수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혜미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어제 정용진 부회장이 14만 주 매수 소식을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 약간 하락 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 14만 주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보이다가 전년 거래일보다 상승하면서 신세계그룹 계열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신세계 INC 같은 함께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 주가 하락에 따른 제주주 책임 경영 차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마트 주식 14만 추가 매입했다는 공시를 한 바 이 주식 주가 매매 가액은 약 241억 원이며 이에 따라 정용진 부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이 원래는 9.83%에서 10.33으로 0.5포인트 높아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마트의 주가의 흐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 연이어 주가가 빠지거나 약간 보합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대주주 액션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특히나 이마트가 지난해 중국 사업을 모두 정리했지만 올해부터는 미국과 미국과 베트남에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올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가격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온라인 이마트의 이 온라인 식품 식료품 장보기 등 식품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면서 1차 목표가는 20만 원을 부근 제시해드리고 추후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22만 원까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인데요. 현재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강세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성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감사 의견 비적정 우려 해소로 인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사업은 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세포 치료제 연구 사업 및 종합 의료 업체입니다. 특이점은 줄기세포 연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심장수술 및 광상동맥 시술에 대한 라이스도 보유 중인데 이러한 말들을 제가 하는 이유가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적자가 계속해서 이 기업이 많이 났는데 이러한 점과 더불어 높아진 감사 기준 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앞서 말했듯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하고 재무적으로도 전년 동기 비해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으며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 전 부분 매출 호조로 전체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시장은 큰 규모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한 빠른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그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불안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강성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께서 4월 3일에 추천해 주신 이 호텔신라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7%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 이후 소폭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일 기준으로 10만 원,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10만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 종가 기준이 전일 기준 종가는 10만 원이 아닌 98,300원이었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하였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의 흐름이 대다수 개선이 되고 있고 농산물 면세점에서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급 또한 매우 안정적인 만큼 호텔신라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성우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부산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현대
차의 1차 협력 업체로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를 넘어 현재 독일과 체코 등의 생산 기지를 설립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공급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회복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최근 들어 현대의 기아차의 움직임이 반등을 보이는 것은 역시 두 완성차 업체의 마케팅, 신차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력 업체로서의 동사의 기업 가치, 지난 시기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던 실적의 회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업황 자체의 개선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우 하이텍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5,240원, 손절 가격은 4,36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21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215선까지 올랐다가 현재 소폭 빠지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수 나옵니다. 기관이 3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개인이 400억 원 이상 매도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0.7% 하락하면서 4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78,0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LG화학도 현재 0.78%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38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 좀 빠집니다. 0.78% 하락하면서 12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은 이번 분기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 이상 급등하면서 20만 2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3% 가깝게 강세 나타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공정위로부터 지주사 적용 제외를 통보받았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35만 원 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1% 이상 급등하면서 140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37% 상승하면서 75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9시 27분경에 755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소폭 빠지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개인은 2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계열이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상승세 나오면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CJ E&M이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23만 원 선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 0.6% 상승세 나오고요. 바이로메드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포스코케미칼 현재 1% 이상 급등하면서 6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0.57% 상승하면서 6위권 다시 올라왔고요. 메디톡스 여전히 7위권 현재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0.65% 하락하면서 5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모두 현재 빠집니다. 다만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현재 1% 이상 상승하면서 5만 8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71% 상승하면서 1,144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반도체 시황 이슈가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IT 대형주 내 순환매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충분히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LG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이슈가 최근 몇 년간 있었는데요. 일단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이제 다운턴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 약세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 7월부터는 일부 이제 펫 쪽에 이제 셧다운 이슈로 패널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OLED TV랑 그다음에 LCD 패널 가격 반등으로 이제 주가 강세가 좀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가 대규모 OLED 캐펙스 투자 차입이랑 재무 리스크 그리고 중국 증설로 LCD 업황도 이제 조금 부진하면서 작년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작년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LCD 업황이 이제 저점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LCD 패널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3월부터 일단은 LCD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대다수 패널 가격이 캐시 코스트에 이제 접근을 하면서 스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패널 가격이 추가 하락이 이제 적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패널 업체들이 뭐 쓸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이제 재고 확충이겠죠. 그래서 재고를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18년 7월이랑 그다음에 2019년 2월 패널 가격 자체를 뭐 쌍바닥이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이제 디스플레이 그 지원 정책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IT 쪽을 육성을 하려고 하면서 패널 쪽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자국 내에서도 사실 이게 수익성이 부진한 부분들에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LCD 패널에 대한 지원을 일단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트업체 쪽에 이제 수요 부양이랑 그다음에 소재와 장비 국산화 그리고 OLED 지원 이러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LCD보다는 OLED가 한 세대 더 앞선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신규 LCD 투자 승인이 줄고 보조금이 역시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연마적으로 이제 LCD 산업의 공급 과잉, 뭐 LCD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산업재에서 공급 과잉의 주범이 이제 중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LCD 같은 경우에도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LCD가 저점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 쪽의 정책의 변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은 외부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 내부적인 요인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익이 돌아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판단인데, LG 디스플레이 내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대규모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연평균 한 3조 5천억 원 수준 정도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앞서도 이제 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좀 짚어드렸지만 2017년부터 2019년도에 연평균 8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요. 그 전에는 한 3조 5천억 원인데, 그러니까 2배 이상을 투자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대다수가 이제 OLED 투자였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투자를 했었던 그 OLED 캐파가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대규모 캐펙스 사이클이 끝나고
투자가 끝나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회수 기간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그 시기적으로 2분기, 1분기 끝나고 이제 2분기 시작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하락세를 기록을 했지만 LCD 업황 개선이랑 OLED 증설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 좀 베팅을 해봐도 좋은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0원 정도, 일단은 2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2월 12일에 ABL 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75% 넘겼습니다. 2차 목표가로 주신 3만 원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바이오주 주도주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아직까지 한 2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있는 아스코 쪽에서 이제 하트에서 인상 관련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6월달에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특례로 편입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패시브 펀드 쪽으로 보면 한 400억 대 정도 물량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조 한 5천억 대 이상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지수 편입에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가 이제 각각 갖고 있는 그런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빅파마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임상 발표까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3만 원대가 종가상으로 유지가 된다면 조금 이제 4,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서 ABL 바이오 계속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지난 한 주간 이제 시장이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번 주에도 이제 하상으로 연결되어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미중 양국 간에는 굉장히 substantial progress 뭐 이런 어떤 단어를 언급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마쳤던 글로벌 증시 같은 혼조세로 마쳤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실적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분명. 실적이 안 좋은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FOMC에도 나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에도 새롭게 좀, 연준의 좀 기준 연준의 어떤 반하는 금리 인하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두 분의 그 새로운 연준 의사 지명을 했고, 이제 상원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금리 인하까지 된다면 1분기 실적 우려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4월장 실적 시즌에도 부과된다, 이런 어떤 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락을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했습니다만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 대학주에서 최근에 이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 테바 관련돼서 뭐 아조비에서 이제 EU 승인도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캐나다 쪽에 이제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기관들 리포트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의 어떤 목표가가 상향되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인보사 관련된 악재가 좀 묻히면서 흐름이 대형주, 중소형주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은 이러한 바이오 주가하고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5G 플러스 거의 발표에서 이제 5G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 하면서 시간에 이제 전파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상한가인데 아침에도 좀 견조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 쪽하고 이제 5G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장을 좀 견인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순매수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전략에서 좀 소개해 드렸듯이 오늘 좀 셀트리온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시밀러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 업종이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종합제약사로 거듭나겠다라고 중장기의 어떤 비전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또 주총에서도 올해 실적,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실적이 좋아지냐 이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1공장 증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2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설 관련되는 부분들은 3분기 이후에 그 부분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국 램시마 SC입니다. 램시마 SC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바이오 약품 대비해서 70% 정도 이제 약가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 바이오 베타로 승인 받든지 바이오 신약으로 되든지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2~3배 정도의 약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공장을 통해서 공급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진행된다.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셀트리온의 어떤 중장기 실적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에 나오면서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기관들이 리포트를 나오면서 목표가를 상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18만 원 미만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1년 만에 다시 오는 어떤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서 이제 올라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 20만 원대를 넘어갔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셀트리온의 어떤 가격 전략은 굉장히 싸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스피 이전과 더불어서 고가가 한 38만 원대를 찍고 거의 절반 이상으로 빠졌던 부분, 공매도도 뭐 한복을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있을 트럭시마와 허수마까지 본다면 이 부분 감안하면 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면 지금 이미 이제 20만 원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뭐 종가 정도 배팅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만 원 잡아드렸는데 지금 벌써 20만 원 넘었네요. 손절가는 18만 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셀트리온은 지속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이 부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